명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은 명제에서 명제와 조건이라는 단원입니다. 자, 처음에 파트는 용어를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명제란 게 뭐냐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형태를 명제라고 합니다. 명제는 문장이나 식인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참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 거냐면 밑에 설명 보시면 사는 이의 배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런 문장, 그 다음에 요런 식, 요런 것들을 명제라고 합니다. 그럼 사는 이의 배수이다 요거는 명제예요. 참인 명제죠. 자, 두 번째 보면 3은 5의 약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명제입니다. 명제인데 거짓인 명제라고 얘기를 해요. 맞으면 참이고 아니면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둘 다 명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 두 개 명제예요. 자, 서울과 인천은 가깝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깝다는 기준은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x는 8 이렇게 돼 있으면 x가 4인데 x가 4면 얘가 참인데 x가 3이 아니면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명제라는 거는 자,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는데 명제가 참이면 참인 명제, 거짓이면 거짓 명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좀 많이 헷갈려 하는 게 거짓인 명제가 명제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처음에 배울 때 거짓인 명제도 명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기억을 잘 해두세요. 자, 여기서 그래서 그 교재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거짓인 문장이나 식도 명제다, 거짓 명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 명제는 알파벳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PQR 이렇게 나타내고 간단하게 문자로 문장이나 식을 PQR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명제 부정이 나오는데요. 명제 부정은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명제 부정을 한다고 하고, 이거를 이제 물결 표시를 해서 그 P 앞에 명제 앞에 물결 표시를 해서 부정을 표현을 합니다. not P라고 해요. not P는 P가 아니다 또는 not P라고 읽습니다. 요거는. 자, 그래서 명제 P와 부정 not P의 참 거짓 사이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명제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고 명제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not의 개념은 부정은 여집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하고 거짓이 있어요. 참하고 거짓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참인집합, 거짓인집합해서 참의 여집합은 거짓이고 거짓의 여집합은 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not P의 부정은 P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집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P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되죠. 그래서 not P의 부정은 자기 자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을 한번 볼까요? 명제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원래 명제 P는 짝수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참이 되죠. 근데 not P는 짝수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이 되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명제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 명제 P가 어떻게 되냐면 5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거짓이죠.
5가 더 크잖아요. 그럼 얘가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얘가 반대가 되면 돼요. 부동호가 크거나 같다 되고 5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참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크다의 부정을 작다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집합 개념이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크다의 부정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용어를 잘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그 단어는 명제, 명제 부정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인데, 자,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이 되면 그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조건은 명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이 되니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건은 명제가 아닙니다. 자,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에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이 되면 그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변수 p를 포함한 조건을 이런 형태로 써요. 근데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명제처럼. 어떤 게 있냐 하면, 자, 2x-1은, 2x-5는 1이라는 게 있으면, x가 3이면 참이고, 3 외에는 거짓이 되죠.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되니까, 이건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변수가 들어가 있어요. 명제, 어떤 문장이나 식의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 변수가 들어가 있고, 그 x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지면 그걸 조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 비교를 해볼 건데 여기서 3은 홀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참, 거짓을 판정을 할 수가 있죠. 얘는 참이잖아요. 그럼 얘는 명제가 될 거고 x는 홀수이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x가 3이면 참이 되죠. x가 3면 거짓이 되잖아요. x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되는 거를 조건이라고 합니다. 됐죠? 지금 명제, 명제 부정, 조건 했습니다. 자, 그럼 조건에서 참을 만족하는 애들을 이제 모아놓을 건데 그걸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조건 px를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 집합을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x들을 모아놓은 거를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집합 p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일반적으로 조건 PQR, 조건 이제 소문자로 써요. 소문자로 쓰는데 진리집합은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대문자로 이렇게 대문자로 나타내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전체 집합은 실수 전체 집합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보면 전체 집합이 10 이하의 자연수가 있는데 자, p는 명제 그 조건 p는 x는 6의 약수 이렇게 되어 있으면 6의 약수는 이제 10 이하의 자연수에서 6의 약수는 1, 2, 3, 6이 있겠죠. 그럼 얘가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면 p는 1, 2, 3, 6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 p를 참여되게 하는 모든 원소들을 모아놓은 그 집합을 p의 진리집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있으면 자, p가 이렇게 나와 있고 q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여기서 이제 p의 조건 p의 진리집합하고 조건 q의 진리집합을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애니까 요거하고 요거 사이겠죠. 2하고 6 사이니까 p의 진리집합은 3, 4, 5가 나오시면 되고요. q는 x제곱이 꼴 1을 만족한 x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전체 집합에 안 들어가니까 q집합은 그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 용어들 잘 보시고 명제, 명제 부정, 조건, 진리집합 여기까지 용어 나왔습니다. 자, 용어 또 나오는데
5번, 6번까지 하시면 돼요. 자, 5번째 뭐냐면 조건의 부정이에요. 자, 지금 명제했죠? 명제 부정했어요. 조건했습니다. 조건을 참이도 만족하도록 하는 건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조건의 부정이 나와요. 지금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조건의 부정 보시면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라고 하고 똑같이 not P라고 나타내요. 자, 조건하고 명제하고 읽는 것 똑같죠? 그 다음에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하면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집합으로 명제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조건에서도 여집합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똑같아요. 조건 not P의 부정은 P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not P를 다시 부정을 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 여집합의 또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제 예를 한번 볼게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있는데요. 조건 P가 10의 약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은 1, 2, 50이 되겠죠. 자, 부정을 한다고 하면 not P라고 쓰시면 되고요. 문장에서는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X는 10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고 자, 그러면 1, 2, 50의 여집합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집합에서 P집합을 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Q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P를 뺀 P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자연수에서 1, 2, 50을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부등식의 부정이에요. 얘의 부정은 자, not P가 되면서 자,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여기가 등호가 없으면 여기 등호 들어가야 되고요. 원래 명제에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등호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집합이라서 그래요. 부정이. 자, 요거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요거의 진리집합을 구하면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x가 5보다 크다가 p고요. 얘의 여집합을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부정은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5가 들어가고 얘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얘를 조금 다시 표현할까요? 크게 표현할게요. 여기 p집합은 5보다 크다예요. 그래서 5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얘의 여집합은 p에 5가 안 들어가니까 p의 여집합은 5가 들어가면서 작아야 되겠죠. 얘가 p의 여집합이고 not p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P 또는 Q, 그 다음에 P 그리고 Q가 나오는데요. 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하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두 개 합집합, 그리고 P 그리고 Q라고 하면 그거의 진리집합은 P 교집합 Q 이렇게 하면 되고 조건 PQ에 대해서 P 또는 Q의 부정이라고 하면 not P 또는 not Q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P 그리고 Q의 부정은 not P 또는 not Q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자, 또는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나 이렇게 해서 합집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집합에서 이거는 얘가 교집합으로 가죠. 그래서 집합이랑 명제가 연관이 되게 많이 돼요. 자, 부정은 여집합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 또는 Q가 P 합집합 Q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런데 부정을 한다면 얘는 여집합하면 돼서 얘가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얘를 P 또는 Q를 바꾸면 합집합 된다고 했잖아요. 교집합을 바꾸면 그리고를 이제 집합으로 바꾸면 교집합이 되고, 그럼 얘를 여기서 다시 그 명제 표현으로 보시면 not P하고 이고
그 다음에 not q다 이렇게 바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의 부정은 얘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p 그리고 q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를 여집합 부정을 하면 일단은 집합으로 표현하면 p 교집합 q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부정을 하죠. 부정을 하면 여집합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p의 여집합 또는 q의 여집합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얘를 명제로 표현하면 not p 또는 not q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제로 되어 있는 걸 진리집합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제를 직접 부정을 하기 힘들면 진리집합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에 여집합을 생각해서 다시 명제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이제 6번의 설명은 이렇고, 또는은 합집합, 진리집합에서 그리고는 교집합이다. 그 다음에 부정은 여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죠? 자, 조건 x는 3이고 x는 2고 y는 3에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각각 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가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또는으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는 2가 아니고 또는 y는 3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또는으로 바뀌고 또는은 이거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x가 3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각각 부정을 해주면 되니까 x가 3보다 크다가 나와야 되고,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는 부정을 해주시면 부등호 방향 반대가 나오시면 되고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등호는 빠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는 어떻게 될 거냐면 또는은 이고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각각의 조건들을 부정해주고, 그 다음에 접속사 이고는 또는으로 또는은 이고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제 부정, 조건, 진리집합, 조건의 부정, 그 다음에 조건 또는 하고 그리고 쓰는 거,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필수 예제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해볼게요. 자, 다음 중 명제인 걸 찾고 명제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참 거짓을 판정할 수 있는 게 명제고요. 명제 판단한 다음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헷갈리는 거는 거짓인 명제도 명제예요. 그걸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소수는 홀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소수 먼저 이제 뭔지를 체크를 할게요. 소수는 뭘 소수라고 얘기를 하냐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뿐이에요. 자, 소수가 1과 자기 자신 뿐인 거니까요. 약수가 2개 있어야 돼요. 1 제외하고 소수가 약수가 2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런 소수는 어떤 게 있냐면 얘가 2, 3, 5, 7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얘네들이 소수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소수는 홀수라고 나와 있는데, 자, 2는 홀수가 아니죠. 2는 짝수가 되죠. 2는 짝수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거짓이에요. 그쵸? 그냥 거짓이죠. 거짓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2가 짝수니까 홀수가 아니에요. 소수인데. 그럼 얘는 거짓인 명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조심하세요. 그래서 얘를 명제가 아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2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맞죠? 항상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참인 명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자, 문장이나 식을 이제 명제라고 했어요. 참고짓을 판정할 수 있는.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 면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x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가 나와요. 그럼 얘가 x가 뭔지 모르잖아요.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얘는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참고로 얘는 조건이죠. 조건이고 요게 뭐가 되냐면 진리집합이 됩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자, 6의 양의 배수는 3의 양의 배수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의 양의 배수를 나열해 볼게요. 6, 12, 18 이렇게 쭉쭉쭉 나갈 거고, 얘네들은 3의 양의 배수이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3의 양의 배수 3, 6, 9, 12, 15, 18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참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참인 명제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6, 12, 18이 다 3의 양의 배수가 되니까 얘는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필수제 1번은 명제 참 거짓, 명제인지 아닌지 요거를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의 진리집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P 조건은 P가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 Q는 X가 3보다 작고 또는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다음 조건의 진리집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P의 진리집합을 표현을 한번 해보면 수직선에서 해야 되겠죠.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Q의 진리집합을 구하면 3보다 작고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자, not P니까 P의 부정이에요. 자, 진리집합에서 부정은 여집합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집합이니까 1은 포함이 되고 4는 포함이 안 돼야겠죠. 여집합 체크할 때 자기 자신하고 여집합해서 겹치는 부분이 없고, 그다음에 두 집합을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항상 나와야 돼요. 그래서 P의 여집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게요.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진리집합으로 치면 P의 여집합이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쓸게요. 자, 두 번째. 자, not P 또는 Q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1번에서 not P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1보다 작거나 하고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Q집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3보다 작고, 구분해서 표시할까요? 얘가 P였고요. Q집합은 3보다 작고 5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합집합이니까 두 개 모아주시면 돼요. 3보다 작고 4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P의 여집합하고 합집합 Q가 될 거고요. X는 3보다 작고 또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중괄호 표시예요. 자, 세 번째. P하고 그리고 낫Q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낫Q는 Q의 여집합이니까 자, 여기서 표현을 할게요.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Q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개의 진리집합을 수직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P의 진리집합은 1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Q의 낫Q 같은 경우는 얘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겹치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니까. 그러면 P 교집합 Q의 여집합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얘는 X가 X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부등호가 나오면 명제에서 수직선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또는은 합집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겹친 부분 찾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항상 그 부등식에서 여집합할 때 크다를 여집합을 해주시면 부정을 해주시면 여집합이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작다를 부정하면 크거나 같다. 여기서 등호를 꼭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크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 반대로 해주고 등호는 들어가 있으면 빼면 되고 없으면 집어넣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